네, 안녕하십니까. 미주첸TV의 스티퍼스입니다.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이 너드월렛입니다.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고 웹사이트를 방문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기업이 IPO를 통해 미국 시간 11월 4일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한 분석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또한 소파이와 너드월렛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부터 성장성까지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드월렛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근데 요즘은 또 뭐 밈 주식이 워낙 많아서 기업의 건정성과 다르게 주가가 튈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.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너드월렛은 개인 소비자들과 SMB, 이렇게 즉 스몰 미디움 비즈니스죠. 이런 객체들에게 신뢰성 있는 금융 가이던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익 또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. 뒤에서 다시 볼게요. 여기 그 너드월렛의 앱을 보시면 소파이처럼 뭐 개인 자산과 신용카드 그리고 수익을 통해 뭐 이렇게 개인의 현금 흐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뭐 신용 점수 등까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해요. 이렇게 얼핏 보면 소파이 등 이렇게 요즘 각광받는 핀테크 기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너드월렛은 이 위에 핀테크 기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. 공시자료를 보시다시피 이 기업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대출 또 혹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서 나와 있는 본인들의 핵심 기술로 방대한 정보를 모으고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금융상품들의 리스트를 제공합니다.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뭐 발급한다든가 뭐 그렇게 보시면 사이트를 클릭한다든가 혹은 여기를 통해서 대출을 발급했을 때 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.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사실 저도 미국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할 때 이 사이트 몇 번 가보긴 했어요. 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베스트 크레딧 카드 2021을 쓰면은 내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보시면 너드월렛 있죠?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떠요. 깔끔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신용카드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신용카드도 이렇게 있고 뭐 뱅킹, 뭐 인베스팅 투자 앱, 뭐 모기지 회사, 보험회사, 뭐 개인 대출, 학생 대출, 스몰 비즈니스 이렇게 다 이렇게 옵션 있는데 이제 그 기술은 똑같아요. 보면은 방법 똑같으면은 크레딧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렇게 신용카드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이제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.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의 자세한 디테일이 있고 보너스 같은 거 나와 있고 뭐 아울테이크 누르면은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고요.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거 이제 어플라이 나우를 클릭하거나 이 클릭 후 이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은 이 해당 기관에서 너드월렛에 수수료를 주는 구조인 거죠. 대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똑한 뭐 브로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너드월렛은 2009년에 설립되어서 약 12년간 비즈니스를 키워왔는데 분기별 사용자 수를 보면 뭐 이거 기본적으로 1000만 명 넘고요. 2021년에는 이렇게 보시면 최대 뭐 2300만 명까지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이용자 수가 있지만 이 업종 특성상 이 편차 또한 굉장히 큽니다. 좀 안정화된 비즈니스 구조의 기업에 이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면 뭐 패스할 수 있겠죠. 네, 너드월렛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725만 주의 이제 클래스 A 보통주를 발급하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등 의결권이 존재해서 클래스 A는 뭐 한 주당 의결권이 하나고 클래스 B는 한 주당 의결권이 10개가 있습니다. 물론 이 클래스 B의 이제 90% 가량의 수량은 기존의 임원진이 보유하므로 상장 후에도 경영권과 관련된 이 의사결정은 기존 임원진들이 하게 됩니다. 예상되는 공모가는 주당 17불에서 19불로 총 1억 2천만 불에서 1억 3천만 불 가량의 자금 조달을 뭐 기대하고 있어요, 회사는. 근데 투자하기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. 이걸 영상 중간에 보여드리면 이것만 보고 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실 것 같은데요.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이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 중간에 넣었습니다. 보시면 상장 때 발급되는 주식은 이렇게 전체 주식의 11%가량으로 나머지 88%가량은 기존 투자자 및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신주로 이제 발행되는 주식의 이렇게 숫자가 비중이 굉장히 적죠. 그런데 이 문제는 오른쪽에 이 주당 평균 가격인데요. 보세요. IPO 때 주당 약 이렇게 18불 가량으로 발급된다 했죠.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균 가격은 2.6불입니다. 와, 이거는 팔란티어 때보다 더 심해요.
그냥 막말로 주가가 뭐 18불에 뭐 시작한다 하더라도 뭐 막말로 10불까지 내려가도 기존 주주들은 거의 아직까지 뭐 5배 정도가 이득인 거니까요. 예, 그러니까 IPO 또 상장 주식들의 공공의 적이죠. 바로 이 락업인데요. 보시다시피 너드월렛도 상장 후 이 180일 이후에 락업이 해제됩니다. 6개월이죠. 락업이 해제되면 이렇게 보시면 기존 주식들이 전부 시장으로 풀릴 수 있는데, 보시다시피 이렇게 2.6불의 평단가의 물량이 나오면은 뭐 이건 방어하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 너드월렛의 가능성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물량과 이 락업 기간 그리고 이 단가도 한번 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적화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? 네, 제가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, 그럼 기업의 손익 계산서를 한번 볼게요. 뭐 2020년도에는 약 이렇게 전년도 대비 7%가량의 매출이 증가했는데, 이렇게 2021년도에는 9개월간 전년도 동기 대비 49%의 매출이 증가한 2억 8천만 불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띄어요.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마케팅비죠.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2배가 증가하면서 결국 큰 적자를 이렇게 보인 것도, 기록한 것도 눈에 보입니다. 업종 특성상 이렇게 뭐 네, 판매 원가의 비중은 이제 매출 대비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요. 이 관리 비용도 나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매출 대비 이렇게 이제 광고비의 비중이 너무 큰 거죠. 네, 수익 구조를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. 신용카드, 대출, 그리고 기타 매출로 잡혀 있어요.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 개 다 해당 상품과 이제 매칭을 통한 수수료 수익인 거고요. 네, 보시면 2021년도 대출 수익이 약 전년도 대비 58%나 크게 상승했는데요. 공시자료를 보시면 그 이유는 최근 뭐 낮은 금리로 인해 모기지 대출과 개인 대출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해서라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쇼핑을 하고 그 사이트를 클릭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일정 수익이 이렇게 이제 피가 들어가니까요. 요즘 뭐 검색하는 사람이 많죠. 뭐 저만 해도 이때 뭐 한 10군데에서 20군데는 클릭한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이제 마케팅 비용이 전체 매출의 약 74% 가량을 차지했고, 사실상 이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마케팅비는 이 기업이 통제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비용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공시 자료를 보면은 이 마케팅 비용은 뭐 기업 스스로 언제든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마케팅 비중 대부분이 또 이제 브랜드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비용을 더 쓸수록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온다고 해요.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지 이 비용을 크게 줄이면 또 방문자 또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. 즉 아직 뭐 충성 고객이 많지 않은 거고요. 업종 특성상 이 소파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처럼 꾸준한 일정적인 고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뭐 계절성으로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을 단숨에 줄이기 또한 힘들어 보여요. 워낙 경쟁자들도 많고요. 이 회사에서 또 자기들이 공개한 뭐 치명적 리스크가 뭐 구글 등 이런 검색 엔진에 의존하는 비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베스트 2000만 눌러도 상위 검색에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네 컴페어 칼드 이런 애들도 보면 이렇게 지금 광고를 주고 띄운 거잖아요. 이런 다 뭐 이런 광고 비용인데, 사실 이거 치면은 옛날 같은 경우 뭐 너드월렛이 이렇게 뭐 상위권에 항상 검색이 됐었는데, 요즘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아래에 있죠.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뭐 띄우기 위한 비용 중에 하나도 또 이렇게 이런 마케팅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. 네,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뭐 이런 소비자들을 더 끌기 위해서 마케팅비 또한 단숨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뭐 분기별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이 우상향하긴 하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. 네, 뭐 5천만 불 벌었다가 6천만 불 벌었다가 뭐 4천만 불 벌었다가 뭐 다시 뭐 이렇게 뭐 보시면 9천만 불 벌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, 긍정적인 점은 최근 이렇게 3개분기 연속 9천만 불 이상의 매출을 유지했다라는 건데요. 이 기업은 이제 아마 금리 등 거시적 환경이 또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보여져요. 또 물론 이때는 보시면은 매출의 비중이 큰 이유가 또 이렇게 보면 세일즈, 마케팅 비용이 또 이렇게 크게 들었죠. 뭐 이때는 좀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라는 거죠. 이렇게 분기별로 매출과 이익의 편차가 심하다라는 거는 분기별로 이제 발생하는 그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. 또 쉽지 않죠. 그러면은
네, 그래도 이 기업은 최근 큰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2020년도에만 이 두 건의 큰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로 인해 현금도 많이 줄었고 부족한 현금을 또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이번 IPO 상장을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펀데라라는 기업은 이 SMB 이제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죠. 이 대출 네트워킹에 특화된 기업인데 기존의 이 소매 상품에 집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기업을 인수를 통해 기업 대출 네트워킹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된 인수기도 합니다. 인수 금액이 2,900만 불을 지급했는데 보시면 향후 실적에 따라서 뭐 2년간 최대 6,600만 불의 추가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. 근데 너드월렛의 몸집으로 보면 다소 부담되는 액수이기도 해요. 만약에 이게 정말 맥시멈 금액이 다 지불이 된다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는 악화될 게 뻔하니까요. 또 두 번째로 인수한 기업은 이렇게 Know Your Money인데 이 기업은 영국에서 SMB를 다루는 기업이에요. 근데 이 인수를 통해 너드월렛은 미국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할 이제 성장할 이제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 이 두 기업의 인수를 통해 2021년 현재까지는 기존보다 약 12%가량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. 사실 뭐 인수 금액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뭐 매출 상승 효과는 적었지만 향후 조금 더 봐야겠죠. 다음은 너드월렛의 대차 대조표입니다. 업종 특성상 이 대차 대조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앞서 설명드린 뭐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현금성 자산이 뭐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띄고요. 인수를 통해 이 굿윌, 즉 영업권이죠. 발음이 안 되네. 이 영업권이 이제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눈에 띕니다. 이제는 이 전체 자산의 약 18%가량이 이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무형자산이죠. 이번 분기 이렇게 큰 적자로 인해 뭐 이 누적 결손금의 폭이 확대된 것도 눈에 띄고요. 사실 이렇게 대차 대조표만 봐도 소파이와는 전혀 다른 업종이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좀 가볍죠? 뭐 이렇게 뭐 대차 대조표랑 자산이 가볍다라는 거는 뭐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없고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다르다. 핀테크와는 다르다는 거죠. 네, 이것은 뭐 참고할 겸 또 공부할 겸 소파이의 대차 대조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소파이는 뭐 여러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하고 실제로 대출 또한 직접 펀딩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자산 중 전체 자산 중 대출 자산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는 게 눈에 띄죠? 네, 좀 줄긴 줄었네요. 전년도 대비 대출 자산이. 네, 전체 자산의 막 62%가량이 이 대출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자 금융 앱 등에서 사용되는 소비자들의 투자 거치금 등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채로 또 보여 있는 모습도 있고요. 소파인 이렇게 보면 뭐 이게 핀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. 이제 이제 파이낸스 기업이죠. 네, 오늘 이렇게 너드월렛의 간단한 분석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뭐 좀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. 그렇지만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최대한 뭐 객관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서 저도 공부를 해보았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뭐 두 개가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소파이를 더 모으는 것으로 결론 냈어요, 저는. 네, 그러니까 이걸 뭐 핀테크 이게 이제 새로운 핀테크 회사인가 하면서 관심을 두셨던 분들이라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밈주식으로 뭐 선정돼서 주가가 한번 폭등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제 영역 바뀌고요. 네,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